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은 비제. 그래서 비제로 암기해서 정확하게 네 가지 사항은 논둑 정리가 안 돼 있고, 논을 또 갈지 않았고, 비료를 주지 않았고, 제포제 살포를 하지 않았을 때,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았을 때, 네 가지는 괄호넣기에 항상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항직파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이 다 됐을 때고, 이항을 했는데 여기서 태풍에 의해서 이만큼 쓸려 나갔다 이거죠. 보상하는 죄이죠. 그럴 경우에 다시 재이항을 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다시 재이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기준은 1차 300제곱미터가 1차 조사가 되었어요. 자, 이항하겠습니다 하고 1차 조사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2차를 정말로 또 300을 했는지 봅니다. 그때 2차 했을 때 200제곱미터를 했다. 그럼 기준은 얼마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죠? 200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조사했을 때 사진을 다 찍었는데 300제곱미터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게을러서 또는 다른 데서 뭐를 좀 가져와서 심어야 하는데 200개가 안 했으면 그 기준은 200제곱미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녹음 한번 다 해봤습니까? 카카오톡 자기 목소리로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판정 기준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카톡에서 문제를 내세요. 그죠? 제2항 재직파 면적의 판정 기준 문제 내고 그 다음 답은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세요. 이거. 묘는 하면서 쭉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묘가 물 위에 떴잖아요. 물 위에 뜬 면적. 흙에 덮어서 햇빛이 가려서 차단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경우. 근데 이거 수확이 쭉대기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할 걸로 판단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항이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입니다. 중요하죠. 기준이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기준. 그래서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은 세 가지다. 이거는 별도의 시간 필요 없이 카카오톡 녹음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작불능조사. 경작불능은 이유가 있죠. 나머지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것이 기준 65% 이상 식물제 피해 또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도 이게 마지막까지 가봤자 수확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죠? 빨리 결정해서 다른 작물로 갈아 심으라고 해서 보험회사나 계약자에게 모두 유리하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밭작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경작불능은. 네. 다 있죠. 경작불능은 딱 보고 65% 이상 되면 판정합니다. 예. 출수기. 출수기가 뭐죠? 출은 출. 수는 이삭 숫자. 그 다음에 기간. 출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쭉 이제 소설 읽듯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식물제 비율이 몇 프로? 65%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분질미가 처음 나왔는데 시험 나올 걸로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수 있겠죠. 식물제 비율이 65% 이상일 때 경작불능 해주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강조한 분질미는 5% 혜택을 더 줍니다. 60%만 넘어도 더 줄게. 빨리빨리. 분질미가 60, 그래서 5% 차이 납니다. 5%. 분질미 시험 나오겠죠.
다른 건 다 65%인데 모든 작물은. 근데 분질미, 몇 품종인 분질미는 이렇게 60%다. 예,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확량 조사하는 거는 왜 하죠? 예? 그걸 왜 하냐고요, 왜? 그죠? 피해율을 구하려고. 딱, 한마디로 피해율을 구하려고 딱 나오면 되죠? 예. 요렇게 쭉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에서만 수확량 조사가 있다. 그죠?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할 수가 있다. 논작물에 대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수확량수 조사 할 때 조사 시기를 쓰라. 가로넣게 나오겠죠. 수확 전 14일. 수량이니까, 오직에 수로 하니까, 수확하기 전에 14일 전후에 가서 수확량 조사한다. 왜? 알곡이 개수를 헤아리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하면 다 죽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확하기 한 14일 전후, 2주 전후, 14일 전후로 정확하게 숫자로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본이니까 본. 박씨 있으면 박씨? 박씨선 가지신 분. 박씨. 아무도 없어요. 어디 박씨요? 박남 박씨. 예, 밀양박씨만 본이 밀양이죠, 밀양. 그리고 박씨인데 조상이 누굽니까? 그죠? 박씨는 박흑크세, 박흑크세. 들어봤죠? 박흑크세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아래서 태어나요, 아래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래서, 저도 박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시험 하다 보면. 그래서 본조사할 때 본은 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사의 그죠? 본이 밀양이구나. 박커크스에만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알고 1점 때문에 합격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이 영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다. 그다음 전수조사할 때는 수확할 때 이렇게 해서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분질비는 5% 혜택. 쭉쭉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예, 됩니다. 그 다음, 수확불능. 경작불능은 앞으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서 판단해 주는 거고, 수확불능은 다 왔어. 근데 수확불능을 또 주는 이유는 수확을 해봤자, 인건비들이 해봤자, 쭉대기만 있어가지고, 요거는 수확을 해서 판매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수확 불능하고 끝을 맺어주는 게 있단 말이죠. 벼의 재현율. 재현의 뜻이 뭐죠? 재현? 예? 예? 또요. 자, 현미를 만드는 게 재현이에요, 재현. 재현은 현미로 만든 거예요. 1도 깎기를 해서, 그죠? 가면 현미를 만든다 해서 재현율이에요. 그래서 재현율을 갖다가 65% 공제한다 하기 때문에 이게 미만이에요, 미만. 이상과 미만이 헷갈리기 때문에 재현율을 공제한다니까 이거는 이하가 아니구나.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65% 미만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수확 불능하고 보험금 주고 끝냅니다. 근데 분질미는 5% 보너스 때문에 70%입니다. 그래서 경작 불능과 수확 불능은 미만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 이게 보면 조금 용어 사용이 애매한 게 좀 나옵니다. 그래도 이론수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 경우에는 수확불능에서 제외합니다. 경작불능일 경우 경작불능으로 판단을 해서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수확불능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경작불능 됐습니다 하면 신청하세요 하면 대부분 다 신청해요. 안 하겠다 버티는 사람이 간혹 있어. 그러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65%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애매할 때 65% 딱 걸렸어. 야, 앞으로 수확을 해도 되겠구나. 영농관리를 잘했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그때는 수확불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경작불능보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확불능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큰 다툼이 됩니다. 왜? 요거와 관련된 돈과. 왜 그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경작불능보험금일 때는 지급 기준이 자기 부담 비율이 따라서 결정이 돼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이 농작물은 몇 프로부터 있죠? 자기 부담 비율 10%. 또 하나는 15%, 20%, 30%, 40%. 요거 있을 때 암기하지 마시고 10%일 때 지급을 얼마나 해주느냐. 10%일 때는 2분의 100% 마이너스 10% 하니까 몇 프로죠? 예? 45%. 암기 안 해도 되겠죠?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5%일 때가 문제다. 15% 2분의 100 마이너스 15% 하니까 몇 프로요? 42.5%가 나오는데 소수민이 버립니다. 그래서 42%. 그럼 30%일 때는 40%일 때는 얼마죠? 예? 30% 나옵니까? 2분의 100 마이너스 40. 암기하면 되겠죠? 왜 제가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해서 경작불능보험 지급 기준은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수확불능일 때 수확불능보험금일 때도 자기부담 비율에서 나옵니다. 그 경작불능보험금에서 60%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거죠. 그럼 경작불능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매배를 기르는 농가에서 식물지 비율이 평가서 닦아보니까 한 60% 피해를 입었어. 그럼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농사를 지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가서 지었어. 그런데도 역시 쭉대기 나오고 안 됐어. 아, 이거는 재현율이 65%도 안 될 것 같아. 미만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럴 때는 수확불능보험금 줄 때 그동안 경작불능에서 수확불능까지 인건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모든 인건비의 기준은 15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15%가 많이 나와요. 7%, 아까 로스율도 7%, 15%. 이 자연의 법칙 같아. 15%. 나중에 적과전에서도 또 뭐 7%또 나와요. 7%, 15%가 자연에서 좋아하는 숫자인 것 같아. 통계인 것 같아. 그래서 15%. 그러니까 10%일 때 수확불능 지급률이 몇 프로죠? 네. 몇 프로입니까? 60%. 이거 플러스 15로 해주면 돼.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 40%일 때 수확불능 보험금 지급률이 몇 프로죠? 45죠. 15%면 더 하면 돼요. 경작불능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서 쫙 고하고 주의할 것은 15%일 때 소수민 이하를 버리고 42%. 그 다음에 그게 기준이 돼서 수확불능까지는 임금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왜? 농사 짓잖아요. 경작불능 아니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5%를 해주면 지급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다? 1,000만 원이라고 문제에 주어지면 1,000만 원 곱하기 수확불능 보험금은 60%에서 600만 원 주겠죠.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수확불능은. 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2차 1과목에서 나올 수 있고 2과목에서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십니다.